아시아의 가히, 영원한 디바 등려군.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지만 1995년 5월 8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등려군. 그녀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기관지 천식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의혹과 미스터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등려군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의 죽음을 넘어 그녀의 삶과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등려군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 그리고 그녀의 사망이 남긴 깊은 그림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95년 5월 8일 태국 치앙마이의 한 호텔. 등려군은 당시 14세 연하의 프랑스인 남자친구 폴 퓨엘 스테판 퀄러리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천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날의 비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등려군의 방에서 비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전해졌고 곧이어 그녀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등려군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호텔의 스위트룸은 갑작스러운 비극의 현장이 되었고 이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되어 수많은 팬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사망 당시 등려군은 혼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남자친구인 폴은 당시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심한 천식 발작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겪었으며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태국 의료진은 그녀의 사망 원인을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등려군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부검을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로 인해 등려군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검 반대는 단순한 가족의 의사 표현을 넘어 사건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수많은 의혹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만약 부검이 진행되었다면 등려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음모론자들과 대중의 상상력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부검 없는 종결은 많은 이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마저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 중 하나는 바로 살해설입니다. 등려군이 사망 직전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고가의 자택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금전 문제로 인한 살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의 재산 규모와 채무 관계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들이 이러한 소문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등려군이라는 세계적인 스타가 갑자기 사망하고 그 배경에 재정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분히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당시 아시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예인들의 재산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시기였기에 등려군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녀의 자택 매각 소식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그녀의 재정 상태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누가 왜 빚을 지게 만들었으며
그 빚이 그녀의 생명과 직결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을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또한 당시 연인이었던 폴 퓨엘 스테판 퀄러리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폴이 등려군과의 결혼을 강력히 원했지만 등려군이 이를 거절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러한 애인 살해설이 유력하게 떠돌기도 했습니다. 등려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부검 거부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루머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폴은 등려군보다 14살 연하의 프랑스인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등려군 가족의 반대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둘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 연애 또는 불안정한 관계로 묘사하며 폴에게 의혹의 시선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등려군이 사망했을 당시 폴이 자리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부검을 반대했다는 점 등이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폴이 등려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으나 이는 확실한 증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들은 등려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인 살해설은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유형의 의혹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보다는 선정적인 루머들이 더욱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은 중국 공산당 암살설입니다. 등려군은 1989년天安門 사태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학생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성금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반정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중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만 출신인 등려군이 중화권 전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수였기에 그녀의 행보는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설은 등려군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天安門 사태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으며 등려군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용기 있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대만과 중국 본토 양쪽에서 모두 사랑받는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대만에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는 한때 그녀의 음악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사망이 중국 정부의 개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일각의 주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발생한 시점과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암살설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선 진지한 음모론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홍콩 등 중화권 언론에서는 이러한 암살설을 비중 있게 다루며 등려군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나 증언이 없어 의혹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외에도 마약 복용설 역시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등려군이 마약에 손을 댔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으며 신뢰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등려군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주장이었기에 팬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등려군은 항상 단정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대중 앞에 섰으며 사생활 또한 비교적 깨끗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약 복용설은 그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성 루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주장은 주로 가십성 매체들을 통해 확산되었고, 정작 그녀의 건강 상태나 주변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위주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연예계에서 마약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등려군의 경우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단순히 설의 형태로만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은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무책임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 복용설은 다른 의혹들과 달리 그녀의 개인적인 품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힘을 잃고 사라져갔지만 한때 등려군의 죽음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존재했던 의혹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등려군의 가족들은 이러한 모든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등려군이 오랫동안 기관지 천식을 알아왔으며 갑작스러운 천식 발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진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루머로 인해 등려군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천식 발작으로 인한 신부전이었고, 가족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등려군의 오빠 등장희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어린 시절부터 천식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치앙마이와 같은 습하고 더운 기후에서 천식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당일에도 그녀는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혼자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주변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천식 발작 시 사용하는 흡입제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지만 당시에는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은 등려군의 죽음이 지병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사망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루머로 인해 겪었을 고통과 그들이 등려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등려군의 죽음은 단순한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려군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녀의 사망 직전의 행적들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전설적인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져오는 숙명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은 항상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매료되며 특히 유명인의 죽음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다양한 해석과 음모론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려군의 경우에도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대중적 영향력이 그녀의 죽음을 더욱 드라마틱하고 의혹에 찬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천식으로 인한 신부전 사망은 단순한 비보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시아의 가히 등려군이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질병사로만 설명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사망 직전의 행보,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의 관계, 재정 상태,
그리고 그녀가 왜 갑자기 태국 치앙마이에 머물게 되었는지 등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대중의 관심과 의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등려군이라는 이름이 가진 아우라와 결합하여 그녀의 죽음을 영원히 회자될 전설적인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통해 등려군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여러 층위의 복잡한 감정과 추측들이 얽혀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등려군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중화권과 동아시아 전역에서 아시아의 가히라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당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격변기를 겪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월량대표아적심은 그녀의 대표곡이자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등려군은 대만, 홍콩, 중국 본토,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으며 심지어 서구권에서도 그녀의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여러 차례 골든 레코드를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스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외모, 무대 위에서의 우아한 자태, 그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마음씨까지 겸비한 진정한 스타였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에게 공감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노래는 정치적 장벽을 허무는 힘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한때 그녀의 노래가 금지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래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중국 대륙의 수많은 가정집에서 라디오를 통해 은밀하게 울려 퍼졌고 밤의 황제는 등려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영향력은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한 가수의 비극이 아닌 아시아 전체의 상실로 받아들여진 이유가 됩니다.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중화권에서는 전설적인 가수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시대를 초월하여 불리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등려군의 이름과 목소리는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 팬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995년 5월 28일 타이베이에서 치러진 등려군의 장례식은 국장급으로 진행되었으며 3만 명이 넘는 팬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의 관은 대만의 국기인 청천백일만 지홍기와 중국 국민당 당기로 덮였고 이는 그녀가 대만뿐만 아니라 중화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가수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 아이콘의 퇴장이었습니다. 장례식은 타이베이의 제1영빈관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으며 대만 정부는 그녀의 공로를 기려 특별히 국장급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 문화계 인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타이베이 시내를 가로질렀고 도로변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노래를 부르며 애도했고 그녀의 사진을 들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관이 국기로 덮인 것은 그녀가 대만의 국가적 자산이자
중화권 전체의 자랑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많은 중국인들이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넘어 그녀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등려군은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냉전 시대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죽음은 양안 관계에도 일시적으로나마 애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단순한 죽음을 기리는 행사를 넘어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그녀의 불멸의 유산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타이베이 근교의 진바오산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그곳에는 그녀를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져 전 세계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천상인간이라 불리며 영원히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등려군이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중화권 문화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등려군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추측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 가지는 그녀가 남긴 음악과 그 음악이 우리에게 준 감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한 시대의 정서와 추억을 담고 있으며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등려군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으면 먼저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아련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가요를 넘어선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곡에 담긴 깊은 감성과 탁월한 표현력은 듣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녀는 사랑, 이별, 그리움, 희망 등 인간 보편적인 감정들을 섬세하게 노래했으며 이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특히 천밀밀, 월량대표와 적심, 야래양 등 그녀의 대표곡들은 중화권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불려지며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려군의 음악은 단순한 추억의 팝송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화 콘텐츠로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라디오, TV,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세대의 팬들도 등려군의 음악을 접하며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예술 세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퇴색되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살아있는 역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려군이라는 이름이 가진 문화적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슬픔과 기쁨, 사랑과 이별의 순간들을 함께하며 우리 삶의 배경음악으로 영원히 자리할 것입니다. 등려군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의 음악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더라도 그 미스터리는 그녀를 향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의 또 다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의 가히 등려군. 그녀의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추측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위대한 예술가의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음악을 통해 그녀의 영혼과 만날 수 있으며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유산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등려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대변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하나로 아시아 전체를 들썩이게 했으며 문화적 갈등과 정치적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음악이 불멸의 존재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멜로디와 가사 속에서 우리는 등려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강렬한 인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기록의 한 줄이 아니라 역사와 대중문화 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의 거대한 서사입니다. 등려군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녀의 노래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녀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추억하며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며 그녀가 남긴 모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녀는 영원한 아시아의 가이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